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제주를 알리는 여러분의 제주 여행 가이드 나무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제주 한 달 살기 그 시작편으로 한 달 살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상으로만 생각했던 막연한 것들을 저 나무야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 달 살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한 달 살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주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이지만 계절에 따라 생활의 차이가 크고 또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일정에 제주 한 달 살기를 하실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계절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지셨다면 그 다음 하실 일은 한 달 살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지, 한 달 살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한 달 살기의 중요한 뼈대가 될 숙소나 또 여행의 방식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매니저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려웠던 관계를 회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충분한 쉼을 누리거나 또 잊을 수 없는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일상과 변화없는 한 달을 보내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또 어떤 방식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주에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동안 들인 시간과 에너지와 또 비용적인 부분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니기에 나도 한번 한 달 살아볼까?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제주에서 한 달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찾아서 가치 있는 한 달을 준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살기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실예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떤 분들은 제주를 좀 더 길게 여행하고 싶어서 제주를 좀 더 속속들이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목적은 여행이 되겠죠. 또 제주에서 사는 삶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상의 섬이라고 말하는 제주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에 대한 그 경험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제주에 정착하기 전에 이곳이 나에게 정말 맞는 곳인가를 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목적이 경험이 되겠네요. 쉼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잡했던 도심을 떠나 조용하고 또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을 누리면서 충분한 쉼을 누리고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라산 등반, 올레길 정복, 또 다양한 오름을 경험해보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목적이 확고하게 정해져서 오시는 분들이시겠죠? 아, 아이가 중심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름이 돼가면 매일 바다를 즐기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겠네요. 이처럼 다양한 목적과 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다양한 목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주 한 달 살기를 준비할 때 내가 어떤 한 달을 보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한 달 살기 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마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한 달 살기 준비의 절반 이상은 해결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무엇일까요? 네, 바로 숙소입니다. 숙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한 달 살기라고 하면 꼭 한 곳에서 한 달을 머물러야 하나요? 여러 군데 숙소를 옮겨 다니면서 한 달을 보낼 수는 없나요? 어떤 게 더 좋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방식별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게 좋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고 또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도 제가 차후에 영상을 하나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달 살기 집이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주에는 다양한 숙소가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또 개인 민박, 펜션, 그리고 호텔과 리조트들도 한 달 살기를 추진하고 있고, 또 호텔에서 한 달 살기, 리조트에서 한 달 살기라는 타이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살기 집을 구할 때 제주 어느 지역에 가도 한 달 살기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살기 집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바로 비용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현재 7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또 극성수기로 간다면 이 비용은 2배, 3배로 오를 수 있어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만약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에서 공통으로 공간을 쓰고 방 하나를 쓰는 방식으로 구하신다면 좀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7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집을 구하신다면 원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구성 인원이 가족이어서 적어도 방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금액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또 바닷가에 걸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바닷가와 멀리 떨어져 있느냐,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또 여기 형태가 빌라냐 아니면 정원이 딸린 단독이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금액들은 실제로 집을 준비하면서 실제 가격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처음 대략적인 예산을 생각하시려고 하신다면 대략 200만 원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제주라는 큰 본섬은 총 12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제주공항이 있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조천읍, 구자읍이 있고 서쪽으로는 애월읍, 한림읍, 또 한경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이 있고 서쪽으로는 안덕면, 대정읍이 있습니다. 이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어느 정도 도심을 형성하고 있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살기 집을 구할 때 어느 지역에 구하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제주 어느 곳에 머무르시더라도 제주를 충분히 느끼시고 또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머무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도심을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감성을 많이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동쪽 끝이나, 그러니까 동쪽 끝이면 거의 성산 부분이시겠네요. 동쪽 끝이나 서쪽 끝에 머무시면 그래도 한 달을 살면서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보고 싶을 텐데 이 이동 거리가 생각보다 꽤 많이 길기 때문에 끝과 끝에 사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이동 거리를 좀 짧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럼 한 달 살기 집은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 게 쉽고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받게 되는데요. 한 달 살기 집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형성되어 있는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카페에 대한 정보는 제가 댓글창에 고정 댓글로 정보를 남겨 놓을게요.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제주에 있는 다양한 한 달 살기 집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이 카페에서 자기 집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보시고 또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문의를 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에 가든지 간에 장단점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방금 같은 방식이 장점이라면 단점도 있습니다. 카페가 업체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제휴가 되어 있는 업체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되는 반면에 제휴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낮은 가격에 제휴되어 있는 업체들은 고객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숙소를 찾고자 발품을 팔 때 보게 되는 숙소만 계속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활용하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카페에 숙소 구하는 게시판에 내가 계획한 일정과 함께 가는 구성 인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입의 집, 뭐 방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바닷가를 걸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뚜벅이 한 달을 보내실 분들은 버스 타는 곳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버스를 바로 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요건들을 좀 세세하게 적어서 숙소 구하는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 게시글을 올리면 그 글을 본 수많은 숙소의 주인들이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연락을 할 때는 개인적인 전화번호보다는 쪽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이 쪽지를 통해서 나와 맞는 다양한 숙소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숙소들을 선정해서 연락을 취해보고 숙소를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숙소 정하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숙소가 정해지면 한 달 살기 준비의 50% 이상이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한 달 살이가 시작되는 날을 기다리시면서 그 다음 단계는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이 다음 단계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한 달 살이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다루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